CMET2 전공계열 탐색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계열 탐색 검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 과목과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입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심리검사 해석은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이므로 검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진로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 장단점과 같은 특성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계열 탐색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응답 신뢰도, 선호 기능비, 최종 학문과 지망 학문 비교, 종합 점수, 직무 기능 및 신체적 강점이며 뒷면은 종합 해설, 학문별 입시 정보입니다. 해석 동영상은 진로의 의미, 결과지 구성, 학문 및 점수 체계, 결과지의 영역 해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진로란 개인의 일생을 통해 수행하는 역할들을 의미합니다. 진로 결정이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은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탐색기와 확립기 초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선호 직업에 대한 자료, 흥미, 가치, 계획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목표를 세우며 직업에 대한 선호가 잠정적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상태로 이전하는 시기로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 탐색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개념, 능력, 성격,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 경제적 차원, 교육 체계적 차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로를 결정합니다. 굿 투 그레이트의 저자 짐 콜린스는 고슴도치 전략을 소개하며 위대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깊은 열정을 가진 일,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것에 집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기준을 원으로 표현하였을 때 세 개의 원이 모두 겹치는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기업뿐만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도 유용한 개념입니다.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 적용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충분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로를 선택할 때 이 세 개의 요소가 중복되는 영역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검사에서는 개인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두 개의 축으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은 사분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분면에서 잘하고 좋아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진로 선택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분면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검사에서는 좋아하는 것은 직무선호도와 직업선호도를 사용하였으며 잘하는 것은 직무기능과 신체적 강점, 학업 성취도를 사용하여 측정했습니다. 각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좋아함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선호도와 직업선호도를 사용했습니다. 언어 어문학을 예로 들면 언어 어문학을 전공하여 주 업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무인 일상 대화를 문학적인 글로 표현한다라는 문장에 대해 매우 싫다에서 매우 좋다에 4점 척도 반응을 합니다. 직업 선호도는 언어 어문학의 전공자들이 많은 직업인 출판 편집자에 대해서 매우 싫다에서 매우 좋다에 4점 척도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직무 선호도와 직업 선호도를 합하여 학문별 선호도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선호도 점수가 높으면 해당 학문 전공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나 직업에 관심이 많음을 의미하며 선호도 점수가 낮으면 해당 학문 전공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나 직업에 관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능 점수는 각 학문과 관련된 직무 기능, 신체적 강점, 학업 성취도 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직무 기능은 사람, 사물, 자료와 관련된 개인의 효능감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설명은 결과지 설명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체적 강점은 학문을 수행할 때 필요한 신체적 강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 심폐지구력과 신체적 유연성 등이 직무 수행과 높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출판 편집자의 직무 수행과 신체적 강점은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개인이 생각하는 학업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출판 편집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국어, 외국어와 관련된 학문이 중요하며 건설연구원은 수학과학과 관련된 학문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직무기능과 신체적 강점, 학업 성취도는 학문별로 다른 가중치를 통해 하나의 기능 점수로 변환됩니다. 기능 점수가 높으면 해당 학문 전공자들의 직무를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기능 점수가 낮으면 해당 학문 전공자들의 직무를 잘 수행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선호도 점수와 기능 점수는 계층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각 학문의 종합 점수로 만들어집니다. 계층적 의사결정 방식이란 무언가를 평가할 때 항목별로 가중치를 선정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으로 설명하면 종합점수는 선호도 점수와 좋아함 비율을 곱한 값과 기능 점수와 잘함 비율을 곱한 값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점수 계산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선호도와 직업 선호도가 결합하여 학문별 선호도 점수를 도출합니다. 직무 기능, 신체적 강점, 학업 성취도가 결합하여 학문의 기능의 점수를 도출합니다. 두 개의 점수는 선호 기능비를 사용하여 하나의 종합 점수로 통합됩니다. 본 검사에서는 진학 방향을 학문이라는 기준을 통해 설명합니다. 학문이란 유사한 학과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는 학과나 학부를 사용하지만 교수진이나 커리큘럼에 따라 같은 학과명이어도 다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다른 학과명이어도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는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청소년 상담심리전공, 미술심리상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들은 심리학을 기본으로 배우지만 적용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처럼 유사학과의 분류 판단이 어렵고
대학교의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본 검사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학과 분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학문 단위로 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검사에서 사용되는 학문은 크게 5개의 대계열, 22개의 중계열, 45개의 하위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수 구성입니다. 본 심리검사에서는 백분율을 사용합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결과지의 종합점수와 직무기능 및 신체적 강점에는 백분율을 사용하여 점수가 나타납니다. 백분율이란 전체를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검사에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T점수가 아니라 백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로 방향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개발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본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4점 척도가 사용되며 각 지문에 대해 1점과 2점은 부정적인 응답, 3점과 4점은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표본 집단의 분포를 사용하여 설정된 본 검사의 기준은 50점 미만은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낮거나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5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이 중간 정도, 80점 이상은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나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백분율 점수를 보고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과지의 영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도 영역입니다. 신뢰도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무응답, 연속 동일 반응, 긍정 응답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응답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OMR 용지에 어떤 표시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5번부터 9번까지 연속적으로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 응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로 관심이 없거나 많아서 연속된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본 검사에서는 문항 구성과 누적된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20개 이상 연속된 반응은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긍정 응답률은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긍정 응답이 높다면 선호하는 학문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긍정 응답률은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로서 70% 이상의 긍정 응답률이거나 20% 이하이면서 최종 학문의 선호도가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 방향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신뢰도 해석은 선호도의 평균과 종합점수 상위 학문의 선호도 평균 점수 차이에 따른 문구가 반영됩니다.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이 있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자신의 장단점과 선호 분야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 편안한 환경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신의 결과지에 있는 해석을 참고하세요. 점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선호도의 평균과 각 학문의 선호도 점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이 낮으며 몇 개 학문이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문을 명확하게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학문에 관심을 갖고 탐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이 높은데 몇 개 학문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문에 관심이 낮기 때문에 관심 목록에서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높은 점수의 학문을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평균과 학문들의 점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과지에 제시된 학문 중 종합점수 또는 선호도 점수가 높은 학문 순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순차적으로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좋아함의 평균 점수를 결과지의 그래프에 그어보고 각 학문별로 비교해보세요. 두 번째, 선호 기능비입니다. 선호 기능비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좋아함의 점수가 잘함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좋아함의 점수와 잘함의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함의 점수가 좋아함의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율은 정답이 없으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자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계속 고민하세요. 교육학, 게임학, 외국어학, 반려동물학은 다른 학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중계열 및 대계열 정보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학문이 체육학, 2순위 학문이 교육학인 경우 2순위 교육학의 중계열은 1순위 학문의 체육학에 맞춰 교육학에서 무용체육 계열로 바뀌며 대계열은 사회과학 계열에서 예체능 계열로 변경됩니다. 가장 오른쪽의 일치 부분은 지망 학문과 일치하는 학문에 동그라미 표시가 들어갑니다. 아래에는 OMR에 응답한 지망 학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선호하는 학문의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있거나 관련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망하는 학문과 검사 결과에 나타난 학문이 서로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지망하는 학문과 결과지에 나타난 학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종합점수나 선호도 점수가 높은 학문과 지망 학문에 대한 탐색을 모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점수 부분입니다. 그래프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45개의 학문이 계열 단위로 구분선을 가지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인문사회 계열부터 기타 계열까지 6개의 대계열 구분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각각의 학문과 중계열 구분을 위한 세로선이 존재합니다. 각 학문의 아래에는 좋아함, 잘함, 종합점수가 제공됩니다. 그래프의 왼쪽 하단에는 결과지의 두 번째 영역인 좋아함과 잘함 비율이 한 번 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하단에는 각 학문별 좋아함 점수와 잘함 점수, 종합 점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 점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각 학문별로 세로형 막대 그래프는 종합 점수를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표시는 학문별 좋아함 점수이며 네모 표시는 학문별 잘함 점수입니다. 중계열 단위로 녹색 선이 그어져 있으며 이 단위를 토대로 가로선이 중계열 평균 점수가 표시됩니다. 가로선은 여러분의 중계열 점수 평균입니다. 검은색 실선은 중계열 종합 점수, 검은색 점선은 중계열 좋아함 점수, 검은색 파선은 중계열 잘함 점수입니다. 진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평균 점수가 높은 중계열 단위에서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직무 기능은 실제 일을 할 때 다루는 영역인 사람, 사물, 자료에 대한 개인적인 효능감과 선호도의 수준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한국 직업 사전에는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26개의 직무 기능이 있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9개의 직무 기능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했습니다. 직무 기능은 실제 수행하는 직무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필요 수준이 다양하지만 본 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직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으로 정의했습니다. 해당 기능이 높을수록 직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직무 기능 수준을 파악하여 강점은 더 키우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기능의 세부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기능은 사람 영역입니다. 사람 영역은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기능입니다. 본 검사에서는 대화, 협의, 설득 기능을 측정합니다. 대화 기능은 다른 사람과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며 정보 교환에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외향적인 성향이 높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의 기능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잘 조정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돌되는 정보를 잘 판단하며 대인관계에서 일을 잘 조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격 중 원만성의 수준이 높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득 기능은 권유,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활동을 부여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함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교육 관련 직무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직무 기능은 사물 영역입니다. 사물 영역은 무생물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도구 및 제품 등을 다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단순 조작 기능은 다양한 장비나 도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사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도구를 잘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정밀 조작 기능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장비를 잘 사용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꼼꼼하고 집중이 필요한 도구를 잘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핀셋, 스포이트, 드라이버 등을 잘 다룬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기능은 사용하는 장비를 고장 없이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사용하는 물건의 고장 원인이나 오작동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사물 기능 작동에 잘 대처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기계와 장비를 다루고 관리한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직무 기능은 자료 영역입니다. 자료 영역은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등을 다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료조사 기능은 다양한 정보를 잘 조사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다양한 출처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를 찾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잘 찾는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분석 및 비교 영역은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역량입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다면 많은 자료 속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정보 추출의 기준점을 잡고 유목화를 잘한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료 기반 행동 영역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는 역량입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다면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른 행동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세우고 판단을 잘한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체적 강점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적인 강점을 의미합니다. 일부 학문은 직무를 수행할 때 타고난 신체적인 강점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 및 디자인 관련 학문의 경우 색채인식, 시각 민감성과 같은 강점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무용 및 체육 관련 학문에서는 심폐지구력과 신체 유연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한국직업사전에서는 직무 기능과 더불어 작업 강도를 통해 육체적인 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문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첫 번째 영역은 종합해설입니다. 종합 점수가 높은 3개의 학문의 정의, 관련 학과, 관련 직업, 전공 전문가의 세부 특성, 관련성이 높은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영역의 정보를 참고하여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신이 원하는 학문이 있다면 따로 공부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학문별 입시 정보입니다. 종합 점수가 높은 학문과 입력한 내신 평균 등급 점수를 기준으로 지난 연도 수시 합격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신 평균 등급 점수와 전형별 최종 합격자 정보를 단순 비교한 정보이기 때문에 진학하고자 하는 전형을 확인 후 자신의 내신 점수를 전형에 맞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웹 결과지에서는 종이 결과지보다 더 많은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QR코드 스캔 또는 해안심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결과 코드를 입력하면 웹 결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를 입력하면 새로운 3개의 학문에 대한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시 점수 계산 공식은 학교, 모집 단위, 그리고 전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입시 정보는 전년도 공식으로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입학년도의 전형별 공식을 기준으로 반드시 재계산을 해야 합니다. 입시 정보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 결과에서 하단으로 이동하면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첫 번째는 수시 정보입니다. 내신 점수를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해 주세요. 지망하는 학문을 3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 정보 수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공 정보는 대학명, 전형, 전형 유형,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50% 컷, 70% 컷 점수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정시 정보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100분위 점수를 정수로 입력해 주세요. 지망하는 학문 3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 정보, 정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공 정보는 대학명, 전형, 모집군,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70% 컷 점수, 최고점, 최종 등록자 영역별 70% 컷 100분위 점수, 평균 영어 등급 점수가 제공됩니다.
세 번째는 대학교별 정보를 함께 보는 법입니다. 내신 점수와 백분위, 지망학문 3개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대학교별 입시정보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공되는 정보는 학문과 관계없이 점수와 학교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나타난 점수가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진로를 전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점수가 나왔더라도 어떤 학문은 진로로 선택하고 어떤 학문을 취미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하나의 검사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에는 책,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련 전문가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만의 강점이나 특색과 비교하여 자신만의 진로 경로를 만들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 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 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 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